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사입니다. 해외 주둔, 미군 상황을 보니까 주 1미군이 5만 명, 그 주한미군이 이제 2만 8천 명 정도 되고, 독일 주둔이 이제 3만 4천 명인가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세 번째야. 이탈리아가 16,000명인가 7,000명인가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 한 9,000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 해외에 미군이 왜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외에 미군이 왜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월드 오더, 세계 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죠. 자꾸 사람들이 그걸 까먹어.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라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5만 명이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일본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거죠. 독일에 왜 34,000명밖에 없었을까? 독일은 동서독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동독에 있었던 소련군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합치면 얼추 5만 명 되겠지. 일본에는 미국이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싸웠을 때 6.25 6.25는 그러니까 북한 쪽에는 이제 그 러시아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군이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 2만, 그때는 더 많았죠. 처음엔 많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주둔병이 빠졌지. 원래는 이제 주한미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군의 어떤 그 현대화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군사력 수준이 미군에 이제 미치질 못하니까 점점 이제 숫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군대는 2차 세계대전 때 교전했던 국가에 주둔이 돼 있거나, 그리고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뭐예요? 추축국이잖아요. 추축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일본에 5만 명이 있고, 주한미군 독일에 34,000명이 있고, 이탈리아에 19,000명인가 18,000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걔네들이 바로 적대국이었던 거야. 교전 상대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일본이 뭐 무조건 뭐 미국하고 친하다, 독일이 뭐 무조건 미국하고 친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대만에 있어야지. 원래는 만약에 지금 같은 정도의 위기 상황이면 그 미군이 대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왜? 미군이 있었던 명분이, 그러니까 해외 군대가 거기 주둔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주둔의 명분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뭐겠어요? 전승국이죠. 전승국. 전승국.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전승국, 일본에 대한 전승국, 이탈리아에 대한 전승국인 거야. 그 점령군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점령군이 어느 순간에 방어군이 된 겁니다. 그 미군이, 독일에 있었던 미군이 어느 순간에 소련을 방어하는 군대가 돼준 거고, 일본에 있는 5만 명도 원래는 점령군이었는데 이게 소련과 중국을 통해, 소련과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 영향권에서 일본을 방어해주는 목적으로 있는 거란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영국도 그러니까 거의 9,000명 정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해외 미군이 원래는 거기 점령군인데 지금은 그 군대가 전부 다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세계를 방어한다, 이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개념이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바로
독일이든 영국이든 이탈리아든 그 나라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약간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포지셔닝이 되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그 포지셔닝이 미군이 있는 게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보기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과연 자유세계를 정말 지탱해 주는 나라가 맞나? 우리가 지금 저 나라에 군대를 주둔해서 같이 러시아한테 싸우는 그런 개념이 지금 맞나? 왜? 러시아가 차라리 우리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오히려 푸틴하고 얘기가 잘 되는데?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우파들이라든지 이런 뭐 헤그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과연 그 명분이 뭘까? 그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약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이탈리아에 있는 16,000명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냐?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냐? 독일에 왜 34,000명까지 필요하냐? 이런 거.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5,000명을 감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원래 예정돼 있던 거예요. 요번에 5,000명이 된 게 아니라 원래는 9,000명을 이제 하기로 했죠. 네, 9,000명. 그래서 이제 34,000명에서 9,000 빼면 25,000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한미군보다 더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제 독일한테 미국이 계속 이제 경고를 했어요. 우리 그냥 미군을 빼겠다. 응? 그러니까 너희들 알고 있어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가 뭐 있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너희들하고 우리가 같은 얼라이언스인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독일에 되게 막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요번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란 전쟁이 나기 전부터 독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때 왜 이제 독일 총리나 이런 애들이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그냥 뜨뜻미지근했어. 그냥 트럼프 네가 뭐 그렇게 짓거리겠지.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약간 어떤 형태로 대응을 했냐면 못 들은 척을 했어요. 못 들은 척. 예. 미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B형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B형들이 제일 짜증날 때가 뭐야? 반응 느릴 때잖아. 기억 안 나요? 보시는 B형분들, 우리 B형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B형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반응 느린 거잖아. 반응. 뭘 물어봤는데 빨리 얘기 안 하는 거. 그치? 근데 제가 말씀드린 독일하고 일본은 A형의 나라야. A형의 나라. 예. A형의 나라.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은 A형이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어떤 A형이냐면 말 잘 듣는 A형의 나라고, 독일은 뭐냐면 말 안 듣는 A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린 거야. 뭐 이제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지. 우리가 뭐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독일은 그렇게 하느냐? 독일은 미국한테 원자폭탄을 안 맞아봤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망한 거는요, 패망한 건 소련 때문이지 미국 때문이 아니야. 네. 미국하고는 한바탕 해볼 수가 있었어. 근데 소련한테 무너지면서 독일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는 사실 미국한테 진 게 아닌데, 응? 미국한테 진 건 일본이지 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미국한테 뭐 이렇게 읍수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보면은 약간 러시아한테는 되게 우호적이야. 오히려. 지금 보세요. 지금 메르켈 같은 경우가 러시아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를 공급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원래 생각할 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소련이. 마치 일본이 미국한테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근데 재밌는 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그 불구대천의 원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일본이 미국 따르는 거 봐요. 거의 개새끼처럼 따르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야. 예. 소련한테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독일은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그렇게 착 달라붙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자기를 굴복시키는 나라라고 생각 안 해. 이건 저의 내피셜이고 어떻게 보면 저만의 주장이지만 이건 역사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명한 현실 아니에요?
나를 굴복시키지 않은 나라인데 내가 굳이 뭐 걔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뭐 물어보면 째깍째깍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어. 솔직히 일본은 다르지. 일본은 처음 맞아봤잖아요. 처음 맞아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계획이 없어진다 그랬잖아. 정신이 바짝 들어온다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채널이 어디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힘이 대단한 거죠. 오늘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우리 여기 뭐야 구독자 한 분 거기에 젊어 보이시던데 알바인가? 주인인지 알바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젊어서 청년이더라고요. 청년입니다. 당당하게 저는 우파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고 놀랐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참 좋아. 그게 당당하게 나 우파입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어른들도 보면 우파란 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보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응?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걸 좋아하시니까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다 뭐 듣는 데서 아우 잘 보고 있습니다, 청년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응? 강남역에서 기분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한 분 봤는데 그분도 상당히 잘생겼었고, 예. 참 많아요. 우리 청년님 구독자분들이 요소요소에 막 깔려 있어요. 예, 깔려 있습니다. 예. 아무튼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을 감축한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 올렸는데, 이 왜 시작에 불과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맥락이 이거야. 전체 세계 질서가 근데 러시아를 봉쇄하고 소련을 봉쇄한다는 개념이 과거 개념이 이제 아니란 얘기지.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제 그 개념은 끝났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전신국들의 모임인 이 UN,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패전국들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이런 개념은 이제 거의 끝났다. 지금의 개념은 뭐냐면 패전국이더라도 일본처럼 말 잘 들으면 넘버 2가 되는 거고, 같은 패전국인데 독일처럼 뭔가 서걱거리고 뭔 얘기하면 제대로 말대답 안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 차순위로 미루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주한미군의 이 감축이나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제는 미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냥 수량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상징입니다. 예? 이 조지프 캠벨의 그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책 읽어보면요, 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인류는, 이 호모사피엔스는 상징의 모든 것을 껍벅 죽습니다. 예. 상징에 껍벅 죽어요. 우리가 주한미군이 몇 명이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과 억지력이 되게 중요하다. 일본에 5만 명이 있다는 거는 일본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독일에서 만약에 34,000명인데 5,000명 뺀다는 건 뭘 의미한다? 독일이 그만큼 중요시 안 여기겠다 이 얘기야. 이게 단순히 또 독일이 무슨 국방력이 없다, 얘네들 나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왜? 독일이 솔직히 옛날 독일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로 독일이 옛날 독일이에요? 독일이 히틀러 때 그때 전 세계 호령했던 그런 독일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잖아. 그럴 능력도 없잖아 솔직히. 독일이 자기들 능력도 안 되면서 미국 애들 앞에서 깝치고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업처럼 막 나가도 상관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 하는 거지 내 말은. 독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일본이고 옛날 독일인 거야. 다 그게 일본이 잘 나가고 독일이 잘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전후에 애들 다 망가져 있는데 미국이 돈 뿌려가지고 걔네들 치켜 세워준 거 아니야. 독일이 패전해가지고 걔네들이 뭔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어나. 패전 독일이 돼 있는데 동서가 갈리니까 이데올로기 경쟁을 하려고 서독을 잘 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게 다야. 예. 독일이 잘나가지고 잘 된 게 아니라니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미국이 도와준 거야, 미국이. 예. 제가 시대를 말한다 해서 독일에 대해서 좀 좋게 써준 거는, 그래도 독일이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텼는데 그 이후부터의 독일의 발전이라는 것은 미국이 그냥 도와준 거예요. 서독 도와주시. 서독이 잘 살게 된 건 미국의 그 물량을 독일에 쏟아 부어줬기 때문이야. 한국이 잘 사는 건요? 6.25에서 북한 애들을 못 다스리고 그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북한 애들 보라고 남한을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 미국이. 우리 스스로 잘 된 게 아니야. 미국이 어디 가서 남한 제표 좀 써봐라 저거. 아유 불쌍한 애들인데 저거 우리가 보증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잘 된 거지. 자꾸 좌파 언론들에서 뭐 미국이 우리를 견제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 아니면 잘 돼? 응? 지금도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하니까 한국 반도체네 뭐네 이런 것들이 먹혀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뭐 선도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억누르지 않았어 봐요. 한국에 이 남한이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응?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뭐 욕만 하고 앉았는 거지. 뭐 개념도 없이. 예. 개념도 없이 욕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총리가 지금 말실수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뭐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한테. 독일은요 옛날 독일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솔직히 미국 시장 없고 중국 시장 지금 다 나가리 됐는데 그 물건 어디다 팔 건데? 응? 독일이 잘 살게 된 거는요 독일 그 제품 독일 자동차 이런 거를 미국이 띄워준 거야. 독일 자동차를 미국이 띄워준 거라고. 왜 띄워준지 알아요? 영국을 견제하려고 띄워준 겁니다. 예, 영국이 다시 일어날까봐. 미국이 영국이 다시 일어나서 패권을 노리는 이런 행동을 취할까봐. 원래 자동차는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 아니라 영국이었어요. 참 모르시는구나. 원래 자동차의 왕국은 영국이었다고. 응? 근데 미국이 독일을 엄청난 최고의 품질인 것처럼 띄워주면서 영국 애들이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규현이 뭐니 이런 게 벤틀리고 뭐 이런 게 다 맛이 간 거라고. 그걸 아셔야 돼. 독일 자동차가 좋아서 좋아진 게 아니야. 미국이 그만큼 독일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들어줬고, 그게 미국 안에 있는 그 소비자들이 독일 자동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응? 만약에 미국이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허접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뜬 게 뭐야? 일본 차잖아요. 응? 그래서 일본 차, 독일 차를 두 개를 다 띄워준 거라고. 일본 차는 서민들이 타게 해줬고, 독일 차는 부유층들이 타게 해준 거야. 응? 그게 나가리가 된 게 언제다? 바로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붙은 거예요. 네. 독일을 엿먹이려고, 독일이 중국 애들하고 붙은 것 때문에 엿먹이려고 미국이 전기차를 승부를 본 겁니다. 네, 전기차로 승부를 본 거예요. 일본도 일본은 반도체 협정 맺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바보되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애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찍힌 거야. 예, 왜? 이 새끼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계속 뭐 이렇게 막 뭔가 터벅거리고 뭔 얘기하면 짝다리 짚고 그러니까 일본은 반도체로 조지고 독일은 차로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애들이 삐져가지고 어디로 갔다? 중국으로 간 거야. 근데 그 중국이 독일을 또 이렇게 아는 거지. 근데 지금 독일 차가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 났잖아요. 다 중국 차라고 다 짱치야, 짱츠. 벤츠가 아니라 짱츠야. 아시죠? 빵츠. 응? 그 독일이 미국하고 지금 약간 서걱거리게 된 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 5,000명 빼는 거는요, 단순히 주한미군의 문제가 아니야. 독일 너희 새끼들 너희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응? 만약에 한국도 배은망덕한 순간요, 주한미군 만약에 여기서 한 2만 6천 명이가 있죠. 2만 8천 명. 그래 2만 8천 명 중에서 예를 들면 한 몇천만만 뺀다는 느낌 들잖아요. 예, 바로 코스피 폭락입니다. 예, 코스피 바로 폭락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돼. 한국 별거 없어. 미국이 그냥 훅 한번 그러니까 발언만 한번 뺄 수도 있다는 얘기 한마디 하는 순간 바로 날아가는 거야. 예. 지금 독일이요, 자기들이 되게 잘난 줄 알지. 예, 미국이 손 띄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 거야. 예. 왜 유럽은 힘드냐? 옆에 있는 나라가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게 유럽이기 때문이야. 미국이 유럽에서 독일을 만약에 죽이겠다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를 키워요. 예. 영국하고 프랑스를 키웁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좀 도와주지. 그리고 프랑스를 죽이겠다 그러면 누굴 키운다? 독일을 키우는 거야. 예.
독일 키운 겁니다. 프랑스가 왜 독일한테, 프랑스가 왜 미국한테 밑보였습니까? 독일을 키웠어, 일부러. 왜? 걔네들이 원자탄을 만들었잖아, 드골 때. 그래서 지금 프랑스 자동차 중에서 그나마 잘 나갈 수 있었던 거 다 막 작살났잖아요. 푸존이 뭐니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다 이게 뒤끝이야. 미국은 뒤끝이에요. 장난 아니야. 미국은 개기는 순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키워버려요. 한국이 밑보이잖아요? 바로 일본 키워버리고 대만 키워버리는 겁니다. 응? 프랑스가 밑보이면 독일 키우고 영국 키우고, 영국이 밑보이면 프랑스하고 독일 키우고, 이거야. 그리고 영국이 정말 미우면 누구 키웠어? 아일랜드 키웠잖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키웠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계 질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한국이 큰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얄미워가지고 반도체 개박살 내고, 그 반도체 누가 만들게 해줬어요? 삼성이 만들게 해준 거 아니야? 삼성이 스스로 잘 돼서 한 게 아니야. 아유, 이 양반 답답해. 응? 답답해. 응? 우리나라 지금 이 방위 산업이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소련이 도와준 것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도 미사일이나 뭐니 이런 거 풀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을 제어하려고 그런 거야, 중국을. 미국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으면요, 우리 방위 산업 택도 없어. 택도 없어요. 아니, 불곰사업 아무리 하면 뭐해? 더 이상 키우질 못하는데, 지금 요즘에야 방위 산업 잘 나간다 그러지, 우리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솔직히. 그 10년 동안 큰 거예요. 중국애를 견제한다고.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하면 뭐 백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거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독일에서 지금 5천 명 뺀 거잖아, 이거. 이게 독일의 거의 전 멸망으로 간다고 봐요. 예, 독일은 정말 망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독일은 옛날의 독일이 아니야. 지금 러시아가 뭐 이런 나라 침공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이란처럼 저렇게 봐봐. 현대전은 경제전이라고요. 현대전은 경제전이야. 독일?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예. 독일 옛날에 프랑스, 독일 제국 나오기, 비스마르크 전에는요, 신성 로마 제국 때 100개 이상이 공국으로 나눠져 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한마디로 병신이었다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야. 그거 사람 대접해주니까 이제 완전 개기고 있는 거지. 철저하게 독일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 독일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독일이 지금 미국 빼는 게 시작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임 유료 구독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 요 구독 싼 걸로 6,900원짜리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